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 선포 위해서 이성렬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이성렬 장로님께서는 온누리교회 장로님, 그리고 한국 CBMC 중앙회 회장, 참포도나무 병원 이사장, 또 지금 평양관리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정현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90년에 중교 골프장 건설 사업을 하러 갔다가 농민들 토지 보상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90년 10월에 북경에서 양산군 주석의 아들 양샤오민이라는 분을 만나러 간절해서 우연히 김진경 총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 벌러 중국에 갔는데 이분은 자기 미국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까지 여기에 중국 청년들과 조선족 후대들을 위해서 삶을 바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회의 끝나고 언제 서울 나오시냐고 했더니 2주 후에 고원의 사무실에 나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해놓고 논현동 역삼동 개봉사 건물에 가서 사무실에 갔더니 조그만 건물을 조감도를 하나 그려놓고 막 모험운동을 하는. 그래서 제가 뭐 좀 도울 일이 있겠냐고. 아니, 당신 같은 건설업자가 조금만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조금 돕는다는 게 지금 횟수로 30년째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동안 그때가 나이 이제 43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72이거든요. 90년도에 교회 나오고 그해 한 해도 지나기 전에 10월 초에 북경에서 우연히 만난 한 분이 크리스찬 지도자이지만은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이 역전되었어요. 그리고 보면 결과적으로 1990년도는 제 인생의 위대한 전환의 때였어요. 왜? 90년 1월 1, 2, 3일 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족들 손에 끌려갔다가 해가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해 10월 초에 북경에서 우연히 김진경 총장님을 만나면서 또 이제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사역에 동참하면서부터 정말 좀 드라마틱한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게 참 너무나 기쁩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제주 포럼에 가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를 소개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남북 간뿐만 아니라 북미 간, 중북 간, 또 중미 간 갈등 구조에 있는 이 동아시아에 어떻게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게 이번 14차 제주 포럼의 아시아 회복 탄력적 평화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실현 피스 아시아 이런 어떤 개념이었는데, 그게 조금 제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CSR 부문에 대한 각성과 실천 사례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보통 한 세 타입의 인간상을 이야기한답니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남을 의지하거나 또 핑계거리로 사는 사람. 예를 들자면 결혼하기 전이나 또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까지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했던 사람이 결혼 한 5년 지나면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그러나 이런 두 타입을 지나서 정신적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게 우리 어떤 이상적인 인간사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제가 90년에 교회 나오고 92년에 CBMC 기독실험인의 전도 모임 초청을 받아갔는데 이 양반을 만났어요. 이 양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갖고 하는데 설교 도중에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출세해서 남주자. 저게 굉장히 신경스럽지만 마음이 큰 비수처럼 찔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비수까지 찔러온 그게 참 부담이 돼가지고 저기 박 교수님 오시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또 저분을
연변광인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입니다. 자, 아무튼 정말 반갑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이렇게 부담이 되면 마음에 이렇게 찔려요. 이런 과정에 제가 기독 실업인회 92년 참여하고 또 94년에 연길에 최초의 그 기독 실업인회를 이렇게 창립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연변과기대에 제가 참여하면서 있는 교수분들하고 연길에 와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조금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기독 실업인회를 전하게 되고, 그 과정이 연길뿐만 아니라 북경, 천진, 신양, 상해, 단동, 대련 여러 개가 중국 한 2001년도까지 한 10년 동안에 중국 대륙의 한인 CBMC가 한 50개, 또 조선족 CBMC가 한 15개, 또 한족, 그 한국에 유학 나온 청와대, 북경대, 남경대 출신 애들을 좀 양육하는 과정에 그들에게 창업을 가르치고 해서 그들이 결국 나중에 중국에 돌아와서 교수도 했지만 기업을 또 일으킨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중국 한족 기독 실업인들도 한 15개, 그래서 도합 한 90여 개에 가까운 기독 실업인회를 창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1300을 넘어서 까자흐스탄 알마티,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마침 2001년도에 터키 이스탄불에 이르기까지 기독 실업인회 창립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기도 하고 독립을 했는데, 그 2001년도 이스탄불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이 지도입니다. 저 항공 잡지에 이렇게 표면 뒤쪽에 접힌 부분을 펴면 세계 항공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사실 제가 뭘 하겠다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늦게 교회에 나왔으니, 그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사람 품꾼도 참 고맙게 이렇게 동일 임금을 주니까 그게 고마워가지고 앞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탄불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항공 잡지를 펴보니까 북위 40도, 10도, 1040 윈도가 창이 딱 뜨는데 북위 40도 선상에 아시아 대륙 맨 오른쪽 연길로부터 그러니까 신장, 북경, 우르무치,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을 거쳐가지고 2001년도 이스탄불, 그 아시아 대륙 맨 서쪽 이스탄불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자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CBMC를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비즈니스 미션에, 실크로드 미션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게 제 마음에 새겨져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 그들을 만나면서 계속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를 이야기하거나 미션을 얘기 못할 때 이 서비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스마일, 에모션, 리스펙트, 밸류, 이미지, 커티시, 엑셀런스,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차츰 그들과 가까워집니다. 이런 과정에 이제 CSR 부문의 어떤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공헌 이런 거를 알고 깨닫고 또 실천하게 되는 어떤 기회가 왔는데, 그러나 이런 기업의 일방적인 어떤 사회 공헌 책임을 논하는 단계에서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기업의 경제적 가치로 동시에 이렇게 창출되는 이런 그 creating shared value, 어떤 공유 가치 경제, 이런 쪽으로 요즘 많은 어떤 하나의 화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제가 가장 한국의 기업인으로 한 분을 택하라면 전 당연히 유일한 박사님을 택합니다. 이분이 결국 미국 어릴 때 유학 갔다 돌아오시가 요한양행을 설립해서 많은 민중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물론 그동안 장학도 많이 하시고 대학도 세우고 했죠. 돌아가실 때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 그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정말 추앙받을 만한 업적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사진은 3월달에 그 다바오 포럼에서 최태원 회장이 발표했던 점. 지금 대기업 그룹에서 가장 그 CSR 부문이나 CSP를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이분입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통해서 정말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보니까 워커리에서 소셜 밸류 커넥티드 2019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4,000명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분 기사를 읽으니까 자기도 원래는 지독한 실업이었는데 기업에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 얘기 듣다가 저 기업을 해서 돈 벌어서 내 혼자만 먹고 있는 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이렇게 각성이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운운하게 되었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김진경 총장님을 북경에서 우연히 만난 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그런 가운데 제가 어떤 그 지적인 측면이랄까 교수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 사조에 있어서 그래도 제가 좀 이런 CSV를 이야기하면서 이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작가 아탈리아가 이야기하는 이 경쟁사회로 그 어떤 그 빈부격차, 그 빈익빈 부익비의 그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심각한 어떤 폐해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의 신뢰사회 구조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경쟁사회로 서로의 어떤 그 시장 경제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긍정사회로 이끌어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시대의 하나의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트렌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는 굉장히 깊이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제가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한 12년 해왔던 그 공동체 연구 활동이 바로 동부와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평양과기대가 2001년도에 남북한 합의를 보고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평양과기대는 북한에 있는 대학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남의 공격을 받을 것 같아가 평양과기대를 둘러싸는 일종의 어떤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그래서 평양과기대가 단순한 어떤 기독단체로서만 어떤 성장할 것이 아니라 이 남북한을 끌어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지적인 지식이 있는 데가 되어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연구재단인데요. 통일부에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이렇게 허가 된 건데 부설기관을 보면 이제 국제전략연구소나 또 경제정책연구원, 통일의료연구소, 통일의료연구소는 아까 경계수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남북보건의료나 이런 평양과기대 의학부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학술 연구 활동이나 포럼, 그다음에 뭐 어떤 정책 제안서, 연구 사물 예를 들자면 이제 북방에서 길을 찾다 이거는 2017년 12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대선 주자들한테 준다고 신북방 정책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을 포함하는 이 동북아 북방 정책의 어떤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러시아에서 공부한 분들을 전문으로 해서 7분을 모시고 책을 만들었는데 대선적 탄핵 전국이 되니까 빨리 이게 출판을 했는데 이걸 누굽니까 송영길 의원이 푸틴 대통령 만나러 갈 때 특사로 갈 때 이 책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책을 썼던 7분의 지필 중에 4명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하나의 활동 가운데 동북아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투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캠페인이 감격사의 어떤 칼럼 캠페인이 있는데 감사와 격려로 사랑을 회복하는 칼럼 공동체. 이거 감격사회로 이름 지어놓고 제가 이름 제일 잘 지었다고 그리고 동북아 국제협력상을 매년 드렸는데 2009년도에는 중국 대사 하셨던 군빙현 대사 중국 후지 사막에 남으신 분이죠. 그리고 2014년에는 도쿄대학 와다 하루키 교수 이런 분을 이제 동북아 국제협력상을 줍니다. 이런 어떤 연변과기대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연변과기대 사진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제 한 15년 전 사진인데 이 뒤에도 건물이 많습니다만 이게 그 간호대학 건물이죠. 그때 한 17년, 18년 전에 그때 독일에 파송되었던 간호분들이 미국, 캐나다 이주해가지고 그때 우리 평양 연변과기대 소식을 듣고 다시마, 미역, 멸치 팔아가지고 100만 불 모금운동을 해준 걸 가지고 5층짜리 건물을 짓고 4년제, 그때는 중국에 2년, 3년제 밖에 간호사가 없습니다. 4년제에다가 인턴 1년 해서 중국 최고의 간호대학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여기가 조선족 공동묘지 자리였어요. 이 공동묘지 자리를 보라받아가지고 했는데 연변과기대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데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된 역사, 그게 연변과기대다. 이건 이제 평양과기대고 토마스 선교사 얘기인데 이건 내가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좀 삶의 새로운 어떤 그 가치관을 갖게 되는데 이 양반이 늘 하는 얘기가 나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자본주의자도 아닌 사랑주의자다. 참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의 발언이었죠. 이 모임에도 와서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연변과학기술대학이고요. 연변과학기술대학은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이 꿀뚝에 있는 건물이 바로 뭐냐 그러면 화정터 건물 폐해가 된 화정터를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5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인데 세계 유일한 화정터 교회고 중국에서 유일한 캠퍼스 철치입니다. 이 자리가 그 사체가 들어오면 마지막으로 수수배가 불구덩이 집어있는 자리인데 강대상은 매주 영적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의기소침하거나 좀 갈등이 있거나 좀 힘들거나 이럴 때 연변과기대 주일교회 들어가십시오. 거듭나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 한중수교가 이제 92년 8월달에 있었는데 학교 개교가 92년 9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변과기대는 한중수교의 교육적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렇게 좀 자랑삼아 얘기하는 과정인데 2012년도에 군청 포스코 현대 국제물류단지가 착공식이 있었을 때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포스코 현대 정준양 회장, 그 다음에 이제 순정차의 김임성 당선이 양반 충칭 당선이 됐죠. 양반이 이제 이규영 중국 우리 한국 대사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고 여기 이제 김정경 총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기라성 같은 인물이 탭 커팅하는데 어떻게 조그만 학교 총장 학교장이 서가지나 가겠냐. 보소. 아무리 건물 짓고 기계 설비 건물 짓고 기계 설비해놔도 사람 없으면 뭐 할 거냐. 사람 없으면. 그럼 이 중국에서 중국어, 영어, 한국어 알고 컴퓨터 잘하고 국제 마인드가 무장되어 있는 학생을 데려오라고. 바로 연변과기대가 그런 학생들이라고 제가 자랑을 해요. 또 이건 이거 GTI 프로젝트로 러시아, 중국, 북한을 개방해가 노비자로 이렇게 관광 투어하는 거를 실제로 연변과기대 교수진들하고 같이 한번 했던 겁니다. 이외에도 얘기할 거 수십인데 바로시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넘어가겠고요. 이 평양과기대 장면입니다. 통일부하고 북한 교육설하고 같이 합작한 케이스로 남북 간 국가사업이죠. 여기 이제 땅은 토지 교육설 내각 승인으로 100만 평방미터 1km를 이제 그 카이스트가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최덕인 원장을 만나가지고 무조건 평양 카이스트가 닉네임을 달 테니까 무조건 커리큘럼 다 내달라 해가지고 기획을 할 때 두 개의 솔로몬 기둥, 하나는 교학의 기둥, 하나는 지식산업복합단지라는 기둥,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모자를 덮어 씌우면 그게 평양과기대다.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그 기획물을 들고 김정경 총장님이 김정일을 만나서 오케이 받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평양과기대.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거 그림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지어진 겁니다. 이거 그때 이게 2006년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보시면 제가 머리 백발이 지금 염색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전부진 것처럼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이 여러 개 있고요. 이제 2009년 9월달에 김진영 총장님이 정극만 제1부상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학교 지금 이제 재학생들 한 700명 되고 그리고 졸업생들도 벌써 한 7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 농식민식품, 그다음에 국제금융 이 세 파트가 있는데다 이제 의학부가 생겨가지고 그 의학부 안에는 치과대학, 보건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또 이게 생겨져 있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치과대학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학습 장면이나 과외 활동 그리고 박찬모 명예총장님이 2년 터울로 국제학술 토론회를 하는 장면이고 이게 4번 하고 중단되어 있다가 이제 원래 다시 10월 3일이 벌써 개교 10주년입니다. 이걸 해보려고 그래서 지난주에 김은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한국 교수가 들어가서 가르치는 걸 하고 10월 초에 국제학술회의 4차 회의하는 걸 승인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저쪽에서 북에서 들어오라고 해도 한국 교수들을
물론 지금 교수들이 다 외국 교수들이 되고 미국 교수들은 1년 반 전부터 지금 통제당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과정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조금 남북 관계가 길이 좋아지니까 이제 박찬호 총장이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지난주에 김영철 장관을 만나서 한국 교수가 들어가도록 이제 허락은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저쪽 북에서 받아줄지 걱정이에요. 왜? 요새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지금 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뭐 지금 뭐 신문에 봤습니다만 뭐 김영철을 뭐 감옥에 보내고 김하철인가 그 양반은 뭐 총살했다. 아무튼 이런 하나의 과정에 학생들이 벌써 제일 처음에 웨스트민스터 대학 유학을 2년 터울로 갔는데 1년 만에 논문 통과하고 있어요. 다들 놀랐죠. 학생도 놀라고 교수도 놀라고 우리도 놀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캠브리지 대학의 오스포드 대학, 스웨덴 웁살라 대학, 그 다음에 또 스위스 융합대학이라든가 독일, 심지어는 브라질 상팔로 대학까지 애들이 유학 나갔어. 지금 한 4, 50년. 그리고 학부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최소한 2차례 정도 북경, 심양, 장춘, 연결 이렇게 견학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 그들이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학부 장르이고요. 이 의학부에 앞으로 제가 이제 사람이 못 나가지고 건설업체는 그 조경을 전공을 했던 와이프하고 동업을 하고 있고 또 병원은 큰아들이 세브란스 출신인데 아들을 하고 제가 이거 병원 8층 건물을 지어줬고 이제 애는 이제 의사들 데리고 와서 12명 의사들하고 직원들이 한 140, 50명 되는데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조물주보다 더 높은 게 누군지 아냐? 건물주다, 건물주. 아무튼 이런 평양과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이제 운영위원회를 세우고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건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된다고 보고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제5학부로 이제 건설 에너지 공학부를 설립해서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문제를 좀 이렇게 다루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산학연 협력 대학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지금 IT 기반의 지식산업복합단지 지금 교학의 기둥은 정말 국권이 잘 썼는데 지식산업복합단지는 하나의 나머지 기둥이 세워지지가 못해서 이걸 지금 IT 기반으로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부 기관의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업 사관학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현재 1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4.27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 후에 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에다가 창업사관학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거기에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이 산업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달 전에 5월 초에 제주도에서 세계 전기차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관계되는 임원인데요. 이 젊은 사람이 자동차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김정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젊은 다음 세대를 타켓으로 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선도기술형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치고 들어가는 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치고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몇 가지 중에 크게 군수 물자로 이렇게 전용이 되지 않은 것 중에 배터리만 들어가면 되니까 나머지는 조립형이니까 그건 어디서나 만드는 거예요. 그 전기차를 가지고 평양 과기대를 통해서 좀 내년 정도에는 평양에 세계 전기차 엑스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북한 전자공업소에서 그걸 수용을 해줬어요. 근데 조건은 뭐냐? 전시한 자동차는 모두 기증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평양 스마트시티 건설이라든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울산과학기술대학하고 거기에 있는 게놈연구소하고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MOU도 하고. 그래서 식물 유전체, DNA 유전체를 분석 기술을 기초로 한 북한 신형 정산에 필요한 종자 개량 이걸 같이 해요. 그리고 이제 물류팀들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시범 물류센터를 평양 과기대 부지 안에 땅이 넓으니까 거기다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항공대 기술 지주회사 있습니다. 이 포항공대 기술 지주회사를 벤치마킹하는 평양 과기대 기술 지주회사를 만들고 언젠가는 지금 뉴욕 국제 WTC 그게 9.11 테러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들도 반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가치에 눈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평양과학기술대학에다가 평양에 국제무역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를 줬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 10년간 라이센스 피를 이렇게 주고 유지하다가 도저히 돈도 없고 또 남북관계 어려워지고 북미관계 어려워지고 하니까 지금 한 몇 년째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저희들을 우선 그 협상 우선 대상자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만일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2030 프로젝트로 이제 평양 국제무역센터를 건설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골드만삭스가 2030년도에 남북한 통일을 전제로 한 세계 랭킹 몇인지 아십니까? 4위입니다. 4위. 2050년은 세계 2위가 된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아무튼 남북한 관계가 좀 좋아지면 이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아무튼 이런 과정에 몇 가지 평양과에 대한 비전이 있고요. 이런 과정에 저도 이제 동북아 공동체 연구재단을 통해서 어떤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연합의 꿈을 가지게 되고 또 책도 쓰게 되고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중앙민족대학에 학위를 하게 되고 그 전문 논문을 전문 서적으로 이렇게 냈는데 그 이후에 좀 책이 몇 권 나왔는데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좀 이렇게 감수하고 외교부 소속 세계 지식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해주고 그걸 또 일본에서도 이렇게 뭐 출판해주고 해서 기업인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전문가라서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요. 어찌어찌 하나님의 표태만 보고 가다 보니까 결국 이 지경에까지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막 이렇게 나무에 매달린 사람처럼 내려오지도 못하겠고 제가 죽겠어요. 마지막에 저희도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이분을 세 분이 제가 이번에 그 운영위원회 평양 운영위원회에 고문으로 모신 분입니다. 이분 조직위원장은 지금 내년 2020년 동계 하계 도쿄올림픽,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 여기까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8년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는 것까지 결정되었는데 2026년 동계올림픽부터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 장관이 나이가 조금만 한두 살만 좀 어렸으면 IC 위원이 됐을 텐데 지금 65세 정년을 넘었을 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이 양반이 올림픽 선정 평가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분하고 같이 꿈꾸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2032년 서울 평양 동시올림픽 개최입니다. 이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통일까지는 안 가도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 밖에서 기다리는 분이 있어서 나의 새로운 꿈 이거를 제시를 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청년들한테 늘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해야 돼. 야, 너희들 바깥만 돌아가는 참치새끼 될래?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이 쫓아먹는 그 다섯개 될래? 한 번 사는 인생 기왕에 사는 거 우리 푸른 창문에 두 날개를 펼치고 비선하는 독수리같이 살아보자. 그럼 묵혀 들어가요. 아무튼 이런 과정에 제가 드림이라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하면 저는 드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자인, 꿈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 어떤 관계 구조가 필요합니다.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서 또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미션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변 광해대와 평양 광해대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윤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에서 부족하지만은 제 경우를 간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